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갱신해 줬고요.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갱신이 됐던 것 같아요. 최고점이 19시 27분에 달성이 됐습니다. 1000구까지 오길 좀 왔다 갔다 했던 저 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버티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사실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추측은 했지만 제 오판이었습니다. 앞전에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언급했던 건 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이 이제 12시 이제 1시거든요. 새벽 1시가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바로 밀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제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이따가 아침에 시작하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개파라고 시작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개별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샌디스크. 자, 샌디스크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갱신해줬고요. 지금 현재 2%, 2.5%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데, 사실 아까 좀 나스닥이 많이 밀렸을 때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오늘 아쉽게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진 못했네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안 좋았죠. 시가총액 얘가 한 2등, 3등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저점이 무려 마이너스 12%까지 갔습니다. 보통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AI 거품론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왜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그냥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조정을 줘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자, 이것조차도 이겨내고 있다. 뭐 좋은 얘기는 계속 나와요. 자, 낸드 가격조차도 오른다라고 하죠.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다 오르고 있어요. 모두 삼성전자가 다뤄주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제는 젠슨왕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요 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모건 스탠리가 영업이익을 245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 이거 약간 좀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보게 되면 거의 이제 150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26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245조, 자, 이거보다 무려 100조가 더 올라갔어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만 보더라도 많아야 한 110주 정도 나오는데, 자,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에서 이 정도를 언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멀티플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245조가 달성이 됐을 때, 자,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이 얼마인지, 과연 저평가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도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뒤에서 알려드려 볼게요. 다만 이제 이런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요. 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두 번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무기한 또 연기가 됐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3일 날에 해소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길어졌다. 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서 또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좀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축제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작년 9월부터 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때는 많이들 체감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체감을 하고 있으시니까 축제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축제를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축제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간단하게 볼게요.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밀렸을 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올려주면서 개인들은 또 빠져나갔어요.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완전 성공을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단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이요. 어쨌든 계속해서 상방을 보고 있어요. 코스피가 7,500포인트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 자, 조정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하지 말자. 자, 댓글창에 매도 금지도 적어주세요. 자, 이제 축제가 시작인데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마이너스 12%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또 AI 거품은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끄떡없다. 제가 요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원래는 시가총액 이제 1위를 찍으면서 전 세계 1위 종목이 되면서 슈퍼갑이 됐잖아요. 모두 다 삼성전자다. 하이닉스 역시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HBM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판이 바뀌었죠. 자, 메모리 큰손 젠슨항도 언급. 자, 젠슨항이 이제 HBM이랑 자, LPDDR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엔비디아도 이게 부족해요. 근데 이거 누가 공급해주죠? 예, 삼성하고요.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주죠. 이 말은 젠슨항 역시도 이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HBM이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사용되죠? 글로벌 빅테크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 각각의 글로벌 빅테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각각 모두 다 HBM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엔비디아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도 모두 HBM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자, 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자,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올해는 메모리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망이 어려운 상황. 이 DRAM하고 SSD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DRAM의 고정 가격이 자, 70%에서 100%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27년까지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원래는 184조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245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오탄 줄 알았거든요. 자, 245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제는 거의 1000조가 다 가까이 왔습니다. 1000조가 육박을 했어요. 1000조. 근데 자,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245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근데 245조를 몇 년 동안 벌어야 1000조가 달성이 되죠? 계산해 볼까요? 1000조를 245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대략 한 4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 PER이에요. 자, PER이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4년 동안 돈을 벌면은 시가총액을 달성하는 기간. 요게 이제 PER.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얼추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PER이 4면요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자, 미래에셋은 24만 7천원, 신한은 23만원, IBK 24만원, 유진은 좀 짜게 줬네요. 21만원. 자, 다올도 24만 5천원. 농협, 좀 짜게 주긴 했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 1월 달쯤에 나왔던 것들인데, 모두 다 1월 말에 기점으로 나왔네요. 이제는 기본값이 일단은 대략 한 23만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초만 해도 24만원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었죠. 근데 이제는 24만원에 근접한 목표 주가가 대다수의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지금은 다 잊어먹고 있으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자,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요때부터 나왔는데, 요 무렵에 나왔던 리포트들의 목표 주가가 대략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4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죠? 목표 주가가 2배가 됐어요. 자, 그만큼 업황이 더 가속화되면서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을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주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좋았던 이유는 이제 DRAM이죠. DRAM의 가격이 요때부터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출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낸드 플래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낸드 플래시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가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샌디스크예요. 샌디스크. 자, 요 기업이 오로지
낸드 플래시, 정확하게는 이제 ESSD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를 다루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도 요 낸드 플래시를 다루고 있고 얘가 이제는 D램에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은 이제 D램인데 자, SSD까지 수요와 시장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리포트예요. 요건 이제 1월 30일 날 나왔던 키움증권 리포트인데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이 전망. 일단은 26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자, 여기 뭔가 좀 뿔뚝 솟아오른 거 있죠. 자, 요게 삼성전자의 전성기예요, 이때. 이 DS 사업부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얘기하는 건데 요 뿔뚝 솟았던 요 부분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예요. 자,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을 좀 견인해줬던, 무려 삼성전자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거든요. 한번 차트도 볼까요? 정확하게 요 구간이죠. 자, 16년도, 17년도 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급등이라고 표현하긴 뭐랐지만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에는 이제 SSD와 D램이 들어가요. 원래는 얘네들이 컴퓨터에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특징이 뭐가 있죠?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은 올라준다. 자, 이때는 또 특이하게 2년이 올라줬지만 지금 이 차트적인 사이클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9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이클이.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자, 이제 5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 거라는 것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대세 종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 이건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에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확률이 높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상승 초입도 보시게 되면요. 요때도 요 파란색 라인이 10주선이거든요.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요때 AI 거품론도 나오고, 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도 조정이 나왔지만 어때요? 이 10주선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워낙 고점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주봉상에 이탈이 좀 나오면서 이 10주선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좀 예측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거는 기우였다. 자, 의미 없는 예측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는요, 단타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나오고 횡보를 했다가 다시 반등이 안 나고 조정이 나온다. 요게 이제 어깨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익절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라갈 상승 여력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기는 아니에요. 조정이나 자, 횡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간다라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해주세요. 자,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좀 일부 매도가 나왔어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도 금지하자. 예,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10주선을 이탈만 안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을 유지하자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기사를 토대로 한번 왜 하라고 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지난해 주가가 급등했다. 자, 그런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과도한 자본적 지출. AI 투자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매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죠. 이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얘네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소폭 감소로 해줬거든요. 근데 AI에는 계속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슬슬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좀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 이런 기사들은 나와요. 뭐 낸드 값도 오르고, 뭐 D램 가격도 계속 오르고, 뭐 D램 가격도 매일 오른다. 이거 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이거든요. 자, 27년까지도 계속해서 높은 가격의 메모리 가격을 유지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문제가 없다. 항상 제가 삼성전자 이제 외치고 있는 것 중에 자,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의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자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 요게 또 어떻게 가동될지 모르죠. 자 이제 JP모건에서 한국 증시가 7,500 가능하다. 자 코스피 지수가 7,500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요건 제가 앞전에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노이즈, 자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세를 원래 당초 15%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25%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 자, 트럼프가요, 관세를 이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자국민의 어떤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이거 위헌 아니냐, 요거에 대한 지금 판결도 진행되고 있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란 및 그린란드를 둘러싼 분쟁. 요건 이제 지리적 리스크죠. 자, 이란이 어쨌든 화해 모드로 가고는 있어요. 그린란드도 그렇죠. 그린란드는 유럽이랑 대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일단은 대화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무력으로 또 진압한다라면은 요거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노이즈가 언제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자,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업황은 계속 좋고요. 오히려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자, SSD 가격도 올라가고,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HBM도 슬슬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시기가 돌아오고 있죠. 자, 엔비디아의 루빈이 이제는 양산이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HBM4. 자, 삼성전자의 주력은 HBM이죠. 이 HBM4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을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요거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 제가 맨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디램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HBM도 마찬가지인데 요 파란색 그래프가 디램이고요. 요 회색 그래프가 HBM이에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26년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사실 HBM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전히 메인은 디램. 이제 요게 이제 소폭 꺾이는 구간이 오겠죠. 일단은 이 리포트 상으로는 4분기 때부터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보게 되면 3분기부터 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하지만 이 HBM의 매출이 올라가 준다라면 디램이 살짝 꺾이더라도, 자, HBM이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반도체죠. 그래서 충분히 이 디램에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HBM의 매출 추이도 매 분기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고점이 어딘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 뭐 2분기가 고점입니다,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 디램의 이 3분기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아니죠. 올해 4월에서 6월 달쯤에 삼성전자 고점이 형성되려나 라고 이제 감히 제가 건방지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의미 없다. 결국엔 매 분기별로 이제 매출을 예상하면서 추측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홀딩할지 매도할지를 판단하면 된다. 다만 지금은 뭐 걱정할 부분이 없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역시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이는 여전히 우상향. 다시 한번 외칠게요. 댓글창 매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 해주시면은 제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결국 수익이죠. 삼성전자는 홀딩을 하시되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일단은 예상 수익률은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종목이 오르는 데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요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자, 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요런 기사도 나오고,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인데 얘만 공시가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 100% 이상의 상승이 보여주지만 종목이 많아진다?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 100% 가던 종목이 1000% 가는 종목으로 바뀌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무려 저점에서 1300% 상승을 보여줬고,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무상증자가 호재 공시인데, 이 호재 공시 플러스 테마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무려 저점 대비 1300%가 가주는 기염을 토해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고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는 대략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3배가 좀 넘게 높은 편인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0%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현대차보다도 대략 한 13배 정도 높은 유보율.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75,000%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 30대1의 무상증자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최소 2000%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다라면요,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얘네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이었습니다. 2대1하고 330% 올라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3대1이었습니다. 3대1하고 얘는 한 300% 갔네요.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자,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이에요.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00% 가능해요. 근데 살짝 지금은 애매하다. 자, 지금 시점에서 2000%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베팅은 해볼 만하자. 그렇죠?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세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들고 가셔야죠. 중장기 포트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종목 수익률이 매력적이죠. 예상 수익률이 500%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베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진짜 500% 진행이 되면 얼마가 되죠? 3천만원이 가능하죠.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자, 이런 종목이 한 1년 정도 묻어둔다, 이거 너무 길잖아요. 자, 6개월도 사실 길어요. 자, 이런 정도의 기간이면 제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일단 시장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같습니다. 충분히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이에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왜 그렇죠? 시장 상황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 세력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을 테마로 보내면 뭐라 그랬죠?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시장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자, 전재산 다 투자하세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죠. 애초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자, 그렇다고 이런 구간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에요. 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시장 상황 파악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진입해야 되죠?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을 먹어보자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 4일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장 전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상관없어요.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전장에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전장 안내는 어렵지만 제 빠르면 오후, 제가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오신 분들은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보셔라,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이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거,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면 오후장에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아요.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도금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댓글창에 매도금지 적어주시고, 미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뭐 아까랑 별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음봉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샌디스크도 조금 밀렸네요. 아까는 그래도 한 2%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쉽게도 보합에서 살짝 내려온 상황. 그렇다면 이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쉽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자, 우리가 2월 4일 정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은 높아졌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자,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은 계속 좋다, 27년까지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다만 외부적인 요인,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내일 또 강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매도 금지예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주봉상에 이 10주선, 이 주봉이에요. 10주선을 이탈만 안 하면 삼성전자 여전히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 상승주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주봉상의 10주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거, 이 RSI 지표상 과열된 구간, 과열이 되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래프가 이제 표시가 돼요. 항상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 엮어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는 잠시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좀 올라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알아두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 관련해서 노이즈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자, 이란 노이즈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린란드 노이즈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자, 트럼프의 우리나라 관세 얘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업황은 여전히 좋고요. 자, 영업이익이죠. 26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삼성전자 1분기 그리고 2분기 매출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왜 좋은지는 다 알고 있어요. D램의 쇼티지 현상, 이제는 SSD까지도 가담을 하고 있고요. 자, 플러스 HBM에 대한 매출이 이제는 잡히기 시작할 거다. 자, HBM 매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잡혔던 게 요거였죠. HBM3. 요거는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닙니다.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일부 뺏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HBM은 하이닉스가 앞서 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어온다라면은 삼성전자 앞으로 HBM 역시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엔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온다라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자, 축제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중간 외쳤던 매도금지 요것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